이번 코너는 예리한 시선을 통해 프로그램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도마 위의 TV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만나볼 방송, 밤 9시 50분에 방영되고 있는 금토 드라마 금혼령 조선 혼인 금지령입니다. 여기 사랑하고 싶은 사람들의 구세주로 불리는 용한 궁합쟁이가 있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청춘 남녀를 위한 사랑의 전령 정도? 성스러운 용왕과 옥체를 가졌지만 불경한 소문이 따라다니는 임금도 있죠. 사내를 탐하는 남색, 푸시를 못하는 고자. 그러던 어느 날 의심을 확신하게 되는 어명이 내려옵니다. 금혼령은 내려놓고 가한택은 매번 무산되고. 아니 이 정도면 시원하게 나라님 욕해도 무죄 아닌가요? 대체 이놈의 금혼령은 왜 이렇게 길어지는 거야? 내가 보기엔 고자! 이걸 끌어서 보여줘? 감히 왕을 능멸해? 말 한 번 잘못했다가 혀가 뽑힐 위기에 처한 그때 진짜 빈궁이시여. 절 보내주셔야. 신첩이 이승에 떠날 수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깁니다. 사랑을 금지한 임금에게도 남모를 사연이 있는 것 같죠? 빈궁전에도 시신이 걸렸대. 과연 금혼의 시대에 숨겨진 비밀은 무엇일까요? 금토 드라마 금혼령 조선 혼인 금지령입니다. 이 끝을 알 수 없는 우주의 지구와 닮은 행성이 있다. 그 행성에는 조선이라는 국호를 쓰는 나라가 있는데 이상하게 익숙한 국호로 들린다면 그것은 당신의 착각이다. 호, 과몰입 준비 완료. 이곳은 마블 뺨치는 다중우주 세계관 속 또 다른 조선. 어느 날 평화로운 저잣거리에 이팔 청춘들은 탈조선을 외칠 폭탄이 떨어집니다. 금운령? 금운령이 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니까 혼인정년기 처녀들은 싹 다 시집을 못 가게 막아놓겠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이 어느 시대냔 말이야. 남녀 7세 부동산. 혼인 전까진 서로 이 손목 한 번을 잡아볼 수가 없는데 이 혼인을 못하게 거참 너무하는구만. 물에 빠져도 입만 동동 뜰 것 같은 이 여자의 이름은 소랑. 귀신 뺨치는 눈치로 사랑의 큐피트를 자처하는 궁합쟁이이자 저번에 내가 이어졌던 자칭 조선 최고 연애 전문 사기꾼이죠. 이 돈이면 비밀 혼례를 치러줄 수도 있는데. 느닷없는 금혼령으로 궁합쟁이들은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기 전문가 생각은 다른 것 같네요. 두고 보시오. 못하게 하면 할수록 그 연심은 펄펄 들끓어오를 테니. 틈새 시장을 노리고 사주 보는 찻집을 개업했는데 금혼령이 7년이나 이어지면서 이곳은 모태 솔로들의 핫플레이스가 됩니다. 어서오세요. 일당입니다. 아주 잘 찾아왔구만. 자, 이 패에다가 줄 하나만 더 그으면 그분에서 혼이 된다 이 말이지. 그러다가 들키면 어떡해. 내가 조선 팔도를 떠돌면서 이어준 연이 몇 쌍인데 나는 안 걸려. 애인은 오라를 받으라! 걸렸죠? 사기 현행범으로 딱 잡혔으니 실형을 면하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찌 할 일이 없어 이 시국에 혼인 사기를 치고 있느냐? 혼인을 하는 것은 죄가 되는 시대이나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죄가 되진 않습니다. 이놈들! 내가 누군지 알고 여기에 가둬두면요. 나는 월하의 노인이다. 갑자기? 저 혹시 빙이 아니오 빙이? 무사히 풀려나려면 뭔들 못할까요? 사람들 정신 쏙 빼놓던 바로 그때 너의 죄가 주상 전하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네? 그 전하께서 직접 너의 죄를 물을 것이니 준비하거라. 임금님께서 직접요? 아유 석방은 무슨 저승행 급행열차 매표소 앞으로 끌려갑니다. 너에게 신기가 있다지. 꼭 그렇다기보다는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오락가락합니다. 고개를 들어 나를 보거라. 자 눈치로 밥 벌어먹는 내공으로 용한 스캔 들어갑니다. 며칠째 잠을 못 자 피골이 상접해 눈빛이 음울하고 근데도 용한 죽이시네. 아니 이건 그냥 실현당해 상처 입은 사내다. 너에게 진정 신기가 있다면 과인의 앞에 빈궁을 불러낼 수 있겠느냐? 예? 죽은 쇠잡이를 불러내란 어명을 받은 소랑. 새잡인 마마를 눈앞에 보여드릴 순 없으나 소녀 빙의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작거리 감옥파이터 출신의 경력을 살려 화려한 빙의 연기를 보여주는데요.
적어도 임금은 속인 것 같죠? 보고 싶었어. 이렇게라도. 이제 놓아주셔야 합니다. 제발 가지 마시오. 잠시만 더 있어주시오. 제발. 사실 금올령을 내렸던 그는 고자도 남색도 아닌 조선 대표 사랑꾼이었는데요. 딱 한 번만 좀 불러달래도. 이현, 허니. 7년 전 사랑하던 세자빈이 의문의 사건으로 세상을 떠나고 차별이라니. 이건 생각이야. 이거 왜 여기서 이러고? 지금까지 잊지 못했던 건데요. 가슴에 묻은 아내를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라니. 내가 미친 거겠지. 이 귀기마저 반가운 거면. 그리 괴로우시면 차라리 곁에 두시는 건 어떻습니까? 결국 소랑은 어명에 따라 비공식 퇴마사로 궁에 취업합니다. 모두 나가 있거라. 거기 너는 빼고. 누가 배에서 꼬르륵 소리를 내었는가? 이렇게 제대로 못 드시면 심신이 약해져 더더욱 괴기를 이겨내실 수가 없습니다. 허건날 듣는 소리다. 라고 그 세자빈 마마께서 말씀을 하시네요. 또 뭐라 전하는 말이 있다냐? 같이 먹어요? 야, 너 먹방 너튜브에도 성공하겠다. 마마 잘 먹었습니다. 이제 얼른 들어가서 쉬세요. 나도 배부르고 너님도 배부르고 일석이조 밥 먹이기 미션은 완료했고 배불러. 너무 배불러. 이렇게 밥 잘 먹이고 잘 재우면 귀기 씻었단 소리 들을 수 있겠지? 저은아, 저랑 술 한잔 하실래요? 그렇게 혼자만의 귀기 씻기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역시 재우려면 운동을 시켜야 돼. 네가 앞에 서서 가거라. 전하, 그것은 불충이죠. 무서우세요? 무섭긴. 그리고 점점 가까워지는 두 사람이 신경 쓰이는 한 사람. 임금의 절친이자 의금부도사 신원. 7년 전 뭐야? 진짜 내 신분 어딜 갔느냐? 신부를 바꿔치기 당한 걸 알아챈 순간 모두 멈추시오! 오늘부터 이 나라에 금올령이 내려졌소. 자신의 진짜 신부를 찾기 위해 수사관이 된 건데요. 내리세요, 아씨. 신부 찾는다더니 이 분위기 뭐야? 데려다줘서 고마워. 출퇴근길 호의를 맡아 매일 얼굴을 보니 그새 정이라도 든 걸까요? 자꾸 걱정되고 눈에 밟히고 소랑의 모든 것이 궁금합니다. 나는 걱정이 돼. 전하께서 헷갈리실까봐. 네가 돌아가신 빈궁마마의 혼백을 담잖아. 그럼 네가 그분으로도 보일 수 있는 거 아니야? 무서운 거거든. 감정이 헷갈린다는 게. 눈은 왜 감냐? 다음 날 밤 있겠노라. 약조도 못하시는 이유가 죄책감, 미련, 후회 중에 어떤 겁니까? 왜 못다한 사랑은 선택지에 없느냐? 그럼 후회 쪽이네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전하의 그런 모습이 다른 이에겐 상처가 됩니다. 다른 이 누구? 백성들이요. 저도 백성들 중 하나고. 오랜만에 꿈을 찾아온 세자빈에게 미안한 마음을 담아 입을 맞춰 보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 달콤한 꿈은 접촉사고가 됐습니다. 뭐야? 눈 뜨고 자는 거야? 내가 입 맞췄던 거 기억 못 하겠지? 그래, 실수였어, 실수. 혼자 이렇게 뭐 가슴 뛰고 그럴 거 없다.
야, 저 가만히 있거라. 가만히 있으래. 이거 며칠 뒤 임금이 주관하는 사냥대회가 열렸습니다. 토끼야 노루만 잡던 세 사람의 앞에 대박 사냥감이 등장합니다. 저기 100인분짜리 지나간다. 잡느냐 잡히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렇게 죽는 거야? 살았다. 머리 아파. 괜찮아? 야, 넌 그 점쟁이라는 애가 왜 너 앞길을 못 봐? 전화가 걱정돼요. 저 미친 멧돼지에게 몸을 던진 소녀의 충심을 진정 모르시겠습니까? 근데 너네 둘은 언제부터 그렇게 말을 놨냐? 7년 공백에도 실력 살아있네. 살아있어. 대신들 앞에서 자랑도 좀 해야겠는데 난 멧돼지랑 살면서 처음 부딪혀봐. 영 심기 불편해 보이죠? 게다가 뭐 하는 거지? 너 지금 질투하는 거야? 결국 수다 타임을 가져간 공방전이 펼쳐집니다. 내가 좀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 이 자꾸 심장이 쿵쿵 대는데 설렘인 건지 불안인 건지. 너는 요새 좀 어떻느냐? 저는 요새 나비를 키우고 있습니다. 끈이라도 메어놓으면 좋겠지만 아직까진 그 날갯짓만으로도 충분히 황홀합니다. 너의 나비가 뜰악에서 떠나면 얘기하거라. 내가 나비를 움직이는 바람이 될 것이니. 한편 열흘 전 양화진 주막에서 자기가 세자빈 마마를 죽였다고 떠드는 자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세자빈의 죽음의 비밀을 풀 실마리도 잡히는데요. 그리고 누가 또 죽을 자리를 찾아가는 겐지. 그 비밀에 가장 큰 열쇠를 쥐고 있는 빌런. 이 나라의 그 문명 자체가 반역자의 설계입니다. 과연 이들은 금원령의 종지부를 찍고 사랑을 이룰 수 있을까요? 도마 위의 TV에서 들여다봅니다. 금원령은 나라에서 7년간 혼인을 금지한다면? 이라는 상상에서 시작됐는데요. 혼인 사기극을 벌이던 여자가 궐에 들어가면서 겪게 되는 사건을 그리고 있습니다. 금원령이라는 제목에서부터 진한 로맨스의 기운이 느껴지죠. 이 작품은 퓨전 사극이다 해서 사극의 외패를 갖고 있지만 실은 전형적인 로맨틱 코미디 요소에 더 집중한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사랑에 상처받은 권력형 남주가 있고 발랄하고 생활력이 강한 여자 주인공이 있고 충실한 신하인 동시에 여주에게 헌신적인 사랑을 바치는 서브 남주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삼각구도 하에서 이야기가 진행되는데요.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주인공의 관계가 깊어지는 그런 과정이 약간 면밀하게 그려지지 않았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그 점이 좀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코미디 면모에서는 이렇게 음서를 두고 얘기하는 장면에서 타짜를 패러디한다든가 그것이 알고 싶다를 패러디한다든가 이런 장면이 있어서 그런데 말입니다. 현대적인 접점을 가지면서 그 점은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그런 밝은 드라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금원령에서 다루고 있는 어떤 미스터리가 있는데 젊은 여성들이 연쇄적으로 희생당하는 그런 사건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현대의 이런 젊은 여성들이 처한 그런 범죄에 대해서 비춰볼 수가 있고 사회적인 시사점을 던질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앞으로는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느낌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사극의 문법을 벗어나 완전히 다른 작품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모든 그 플롯이 결과적으로 이 남녀 주인공이 어떻게 혼인을 하고 학풍을 하는가 그 결론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드라마이고요. 세자빈의 죽음을 둘러싼 미스터리라든지 또 권력 다툼 같은 요소들이라든지 기존 사극의 문법이라고 볼 수 있는 요소들이 조금은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부수적일 뿐이고 그게 핵심은 어디까지나 진실한 사랑이 절대선인 그런 세계이고 주요 인물들 역시 어떤 사랑 군인이 아니냐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주인공 소랑이 연애 상담소인 애달땅을 열잖아요. 그 애달땅이라는 제목 자체가 이 작품의 정체성 자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혼령이라는 작품이 좀 좋은 의미로 되게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퓨전 사극이라는 말도 좀 안 어울리는 정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극이라고 하는 어떤 역사성 맥락 안에서 이걸 다시 좀 재구성하는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의 조선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탈역사화된 공간이고 가상의 세계인 거죠. 그런 세계 안에서 이제 그 만들어지는 로맨틱 코미디의 재미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뻔뻔함이 만들어내는 그 코미디의 에너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이거 너무 갔는데라고 생각하면서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은 이 문턱만 한번 넘으면은 그냥 세계 안에서 그냥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문턱을 넘으면 그 드라마에 몰입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문턱을 넘기가 상대적으로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왕이 무려 7년간이나 금혼령을 선포한다든가 무관이 왕이 휘두른 칼을 막아내면서 이게 정말 가능한가? 자꾸 의구심을 갖게 되거든요. 그 안에서 전개하는 방식에 있어서 시청자들에게 동의를 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좀 필요한데 그런 서사의 리얼리티를 확보하는 게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혼령은 멀티버스 세계관을 택하면서 정통 사극보다 한층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유쾌하고 통통 튀는 설정들 보여주고 있는데요. 퓨전 사극의 매력을 잘 드러낸 장면들 많았어요. 이제 1회에서 에달당이 사람들의 사랑을 인연을 이어주는데 남남 커플의 인연을 연결해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시국이 지난다 한들 아니 100년, 1000년이 지나도 그 온 신세인 것을 제 자신을 속이지 말고 자신을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해 주시오. 멀티버스 세계관을 통해서 이런 성소수자 인권이 좀 더 이렇게 진보적으로 그려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2회에서 소랑과 이현이 겸상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밥상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엄격한 위계 구도를 상징적으로 압축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매개체인데 소랑은 그중에서도 최고 권력을 상징하는 수라상을 짝쓰리하듯이 먹어치우는 그런 장면들이 소랑의 어떤 대범한 캐릭터를 보여주면서도 사랑의 평등성이 그 안에 담겨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점들을 좀 잘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이 아닌가 싶어서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인상적으로 본 장면이 3회에 왕 이현이 궁 밖으로 행차하는 장면이에요. 사실은 왕의 궁밖 행차라고 하는 것은 당대의 시대 분위기도 요약할 수 있고 왕의 권위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등장하는 장면인데 이 작품에서는 처음에는 그렇게 장엄하게 등장한 이현의 모습을 보여주다가 음악이 중간에 약간 현대적인 비트로 바뀌면서 슬금슬금 이현의 얼굴을 보면서 미치긴 미쳤는데 용환이 미치셨네. 사극에서 진지하게 그려지던 왕, 그리고 왕의 권위 이런 것들을 약간 코믹하게 반전시킨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퓨전 사극의 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4회에서 도석이 나라가 이렇게 혼란할 때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게 최고다. 나라가 불안할수록 고시를 보아 공무원이 되는 게 최고의 안전빵입니다. 나라는 혼란하고 모두들 안정된 자리를 찾으니 적어도 3가지 이상은 포기할 수밖에요. 연심, 혼인, 출산이요. 이건 3포 세대에 대한 은유이고 지금 시청자들이 놓여있는 이 현실을 풍자하는 대목 자체가 저는 퓨전 사극이 할 수 있는 중요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등장인물에 대해 분석해 볼까요? 세자빈을 잃고 시리에 빠져서 7년 동안 금혼령을 내린 왕 이헌, 그리고 세자빈에게 빙의한 척하면서 위기를 모면하는 혼인 사기꾼 소랑, 모든 걸 갖춘 의금부 도사 이신원까지 확고한 개성을 지닌 캐릭터들이 묘한 삼각관계를 이루면서 극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새 주연 캐릭터에 대해서도 할 이야기가 참 많을 것 같아요. 세 주연 모두가 입체적인 캐릭터성을 다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건 그들이 가진 상처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현도 세자빈이 살해당했고 자신도 죽을 뻔한 경험이 소랑에게 있고 신원도 혼인할 뻔한 아내를 잃은 것이기 때문에 그 상처를 극복해 나가는 방식으로 지금 이 캐릭터들의 동력도 마련되고 있는 것인데요. 또 이 삼각관계라고 하는 것이 이현이 이신원에게 소랑을 지켜주되 소랑이를 계속 지켜다오. 그리고 그 안에 연심을 품지 말거라. 모순적인 명령을 내리고요. 이신원은 거기에 대해서 전하께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빈궁마마를 전부 잊으신 것입니까? 그 두 사람 간의 연적으로서의 경쟁 구도를 계속 불지피는 것이고 소랑 역시 이신원과도 맺어질 수 있고 혹은 이헌과도 맺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캐릭터들이 이 연애의 결말이 어떻게 될까 눈길을 떼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금원영은 아무래도 소랑 캐릭터가 극을 능동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혼인 사기꾼인데 빙의 연기도 해야 되고 지밀9으로 왕도 모셔야 돼요. 그리고 발랄하고 활동적인 캐릭터지만 또 자신의 신분을 잃어버린 가련한 인물이기도 하거든요. 굉장히 복합적인 면모가 있어요. 이혼도 문무에 출중하고 사랑에 진실하고 금원영을 7년이나 지금 유지하고 있어서 백성들에게는 일종의 폭군이라고 할 수 있지만 동시에 슬쩍슬쩍 그래도 비어있는 부분이 있어서 귀엽다라는 것도 남자 주인공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모든 것 다 갖춘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현과 소랑이 다면적인 인물이라는 것은 극에는 굉장히 역동성을 부여하는 좋은 점이기도 하지만 한편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의 감정선을 따라가기가 어려운 것도 있어요. 어느 장면에는 이렇게 보였다가 다음 장면 또 다른 관계로 보였다 그러다 보니까 벌써? 전에 언제부터 좋아했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로맨스의 중심 축은 어떤 인물의 다면성을 살리려다 보니까 중간중간 흔들리지 않나라는 생각도 조금은 듭니다. 이 외에도 궁궐 안팎의 여러 인물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금원용 시대를 보내면서 다양한 관계성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개성이 강한 인물들 사이에서 어떤 캐릭터를 좀 인상적으로 보고 계세요? 저는 세자비 난시를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런 로맨스 장면에서 이제 우리가 미모가 개연성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정말 등장할 때마다 환상적인 연출과 함께 아름다운 존재 그 자체로 이제 있는데 이현이 7년 동안 한순간도 잊지 못했다라는 그 상황을 너무나 이제 미모 자체로 좀 설명을 해주는 인물이 아닌가 싶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앞날을 예견하는 듯한 궁궐의 어떤 권력 구도를 잘 알고 있고 이현의 입지가 불안하다는 것을 좀 알고 있는 그런 인물로 묘사가 돼서 좀 알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인상적인 캐릭터고 삼각구도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사각 로맨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악역인 병조판서 조성균 캐릭터가 인상적이었는데 기존 사극에서의 악역의 경우는 감원 이설로 접근하는 간신되거나 과거의 어떤 도덕적 기준을 내세우면서 그 나름의 대의를 강하게 내세우는 굉장히 좀 카리스마 있는 실세이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조성균 캐릭터는 대의로 포장한 언어를 쓰기보다는 금원령만 절하시면 모두가 편해질 것을. 그게 어디 과인에게 달려있던 일이었습니까? 왜요? 달려는 계시지 않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말 놈을 던지면서 막 이죽되거든요. 마음속에는 정말 굉장히 어떤 능구렁이가 되게 많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느낌의 캐릭터고 그리고 그 이죽되는 입말의 맛을 굉장히 좀 잘 살리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고전 희극의 경우에는 어떤 사소하게 이루어지는 서브플롯에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 서브플롯의 핵심 인물인 현재 고시생이자 과거의 정화공이었던 정도석 캐릭터가 인상 깊습니다. 이 정도석 캐릭터가 있으니까 이 응석 관련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조금은 뻔하게 보이면서도 어떤 극의 활력이 살아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지금 또한 로맨틱 코미디 면에서는 애달당 직원인 혜영을 짝사랑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의금부 도사의 부하인 춘석과 삼각관계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어떤 서브플롯에서 어떤 로맨스를 펼치게 될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원영은 총 12부작으로 현재 극의 후반부에 들어섰습니다. 세자빈의 죽음에 얽힌 진실부터 신분을 숨긴 소랑의 행복 그리고 각각의 러브라인까지 얽히고 설킨 이야기들이 결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이 시청 포인트를 알고 나면 더 흥미롭게 극을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크게 이제 로맨스 플롯과 인과응보 플롯에서 관전 포인트가 생긴다고 보는데요. 로맨스 측면에서는 소랑이 어떤 빙의의 형태로 오히려 죽은 첫사랑의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그렇지만 실질적인 캐릭터는 죽은 첫사랑의 이미지와 너무나 대조적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어떤 재미가 있는 것 같고요. 아직까지 신원이 소랑이 이제 자신의 옛 정혼자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 비밀이 밝혀졌을 때 어떠한 파장이 일어날지 이런 것들도 주요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인과응보 플롯의 측면에서는 서씨 부인 같은 경우 어떻게 이제 들통이 나서 소랑이 거기에 어떤 복수를 할 것인지 또 세자빈의 죽음에 연루된 조성균 같은 경우 또 연쇄 살변 사건을 아마 서씨와 공모를 해서 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악역들의 악행에 결과적으로 어떠한 징벌의 결말을 맞이하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 드라마의 끝은 확실합니다. 금원용의 끝이 나겠죠. 결국에는 이제 그냥 왕이 소랑과 결혼해서 이제 그냥 금원용이 종결될 것이냐 아니면은 이 제도 자체 좀 불합리성을 좀 인식하고 극복하게 되는 것도 좀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 좀 궁금한데 분명 사회적 시사점들 같은 거 계속 넣은 게 있거든요. 기왕 좀 던져 넣었다면은 이것들의 남은 6회 안에서 잘 좀 내조지할 수 있다면 어떨까라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위근우 의원님께서는 어차피 소랑의 짝은 이현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셨지만 저는 얼마든지 반전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소랑의 짝이 누가 될 것인가
어남원이냐 아니면 어남원이냐 그 갈림길에서 그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제작진이 아마 끝까지 포기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궁궐 안에서 벌써 7년 동안 7명의 여성들이 자살로 위장해 살해당했다. 그것이 어떻게 발각되고 동시에 이연이라고 하는 그 군주의 역량을 시험하는 어떤 잣대로서 슬기롭게 헤쳐나갈지 기대를 좀 해보게 되는 시청 포인트라고 봅니다. 사랑이 금지된 시대라는 상상력이 끝까지 많은 시청자들의 사랑 속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응원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자성의 소리와 리얼한 비평을 가감없이 전하는 리얼 비평 탐나는 TV. 날카로운 시청자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